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트백군입니다. 드디어 23년 개모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품격 있게 바꿀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리뷰도 해보면서 가장 만족하면서 감히 삶의 질을 바꿨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큼 유용한 인생템 1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품 스펙이랑 너무 딥한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소개하듯이 편안하게 제품 특장점하고 단점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제가 이미 리뷰를 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 눌러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제품 알고 나시면 절대로 과거로 못 돌아간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은 100% 바뀔 겁니다. 자, 우선 제 작업실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38주의 95영지 모니터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산 모니터인데 여러분 LG 하면 디스플레이 하면 LG인 거 아시죠? 이 제품은 LG에서 가장 좋은 모니터 중 하나인데요. 가격은 한 220만원 정도? 아, 비싸. 얘는 누가 좋은지 몰라서 안 쓰나 비싸서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니터에 200 이상을 태우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27인치 듀얼 모니터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사보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 게임할 때, 영상 볼 때 삶의 질이 아예 달라져요. 우선 이게 38인치라서 크기가 압도적인데 보면은 가로가 긴 21:9 비율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저는 작업할 때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니까 이 부분이 편집할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또 분할하며 쓰더라도 답답한 느낌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줌 4K 화질이라서 굉장히 화질이 좋고요. 화면 주사에도 175Hz까지 나와서 1초에 최대 175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4K나 게임 영상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아무리 그래픽카드만 좋아봤자 모니터가 구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화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게임할 때나 영상 볼 때 정말 미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모니터에다가 게임 헤드셋 딱 끼고 플스5 게임을 해본다. 난리 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DP 포트가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DP 포트로 윈도우 PC 하나 그리고 HDMI로 맥 스튜디오 플스 케이블 TV를 연결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HDMI 포트가 하나뿐이라 HDMI 기기 여러 대를 저처럼 플스라든지 맥 스튜디오 애플 TV 이런 거 연결하시면은 따로 분배기를 사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분배기인데 선 정리는 죄송합니다. 포기했어요. 보시면은 하나의 HDMI 포트에다가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에 플스, 맥 스튜디오, 케이블 TV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요. 여기 버튼 눌러서 전환도 되지만 이렇게 리모컨도 있기 때문에 리모컨 버튼 눌러서 쉽게 전환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는 템이니까 아래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감성적인 LED 라이트도 멋있고요. 영상에 따라서 빛이 동기화도 됩니다. USB 포트도 뒤에 3개나 있어서 충전이 가능한 것도 좋았어요. 아, 맞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LG 로고. 이렇게 게이밍 감성 좋게 잘 만들어 놓고 저 가운데 LG 로고가 딱 보이는 순간에 약간 게이밍 감성이 사라지는 느낌. 아무튼 저는 제가 써봤던 모니터 중에 단언코 최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렉트로마트나 이것저것 마트 많이 가보실 텐데 거기서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희소성 가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비싼 돈 주고 구매했지만 정말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이다. 남편 선물로 정말 최고다 할 만큼 진짜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어서 맥 스튜디오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풀 성능에 용량을 4TB 추가를 해서 900 좀 넘게 주고 샀는데 솔직히 이거 맨 처음에 사고 저는 현타 왔어요. 왜냐면 이 벤치마크 점수나 이런 테스트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결론적으로 솔직히 내가 이걸 썼을 때 작업 속도가 얼마큼 빨라졌는지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쓰고 있던 윈도우 컴퓨터보다 솔직히 그렇게 프리미어 작업할 때 월등히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프리미어가 맥에 최적화가 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단축키 외우는 것도 윈도우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라가지고 맨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작업 속도가 더 늘어지는 거예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다시 팔아치우고 윈도우 컴퓨터로 좋은 거 살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IT 유튜버인데 다 잘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기로 공부하고 제대로 파헤쳐보자 하고 장시간 써봤는데요.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윈도우 컴퓨터를 못 쓰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윈도우는 절대 안 되는 맥에서만 되는 기능 이런 거 나중에 영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담을 건데 이게 한번 익숙해지니까 맥만큼 작업하기 편한 컴퓨터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스펙에 발열 없고 소음 말도 안 되게 좋고 전성비 좋고 SD카드 슬롯에 썬더볼트 4 편의성에 휴대성까지 좋은 컴퓨터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USB 포트랑 썬더볼트 이것저것 뭐 카드 리더기까지 지원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포트가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도 카드 리더기 따로 샀고요, 베이킨 허브도 이쪽에 따로 샀고, 아래쪽에 보시면 USB 허브 포트도 있고요, 이쪽 이렇게 포트도 따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성격은 솔직히 제품 하나 사면 정말 오래 쓰자라는 마인드로 돈 투자를 좀 하지만, 솔직히 진짜 8K 작업이나 IMAX 화질 정도로 작업하시는 전문 스튜디오 아니고서는 M1 울트라 굳이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구매하지 마시고, 저도 IT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이랑 외국 채널까지 싹 다 비교 영상을 봤는데 맥 스튜디오는 M1 맥스 정도로만 해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맥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맨 처음 입문할 때 맥 스튜디오 말고 맥북부터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장시간 써보니까 확실히 노트북이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나는 거의 붙박이로만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도 써보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가끔 가다가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맥 스튜디오는 모니터 화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엔 좀 불편합니다. 따로 화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맥북으로 입문하시고 부족한 화면은 HDMI 연결해서 모니터에 띄우세요. 어차피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맥 스튜디오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붙박이로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신있게 맥 스튜디오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로지텍 G913 키보드입니다. 로지텍 키보드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키보드인데요, 우선 디자인 이쁘고 마감 소재 고급스럽고 가격대도 비싼 키보드예요. 이게 로우 파일 기계식 키보드라고 해서 키보드 터치감도 좋고 타건감도 훌륭합니다. 또 밑에가 이렇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서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이중 무선 연결로 블루투스와 라이트 스피드라고 해서 무선인데 유선만큼 반응성이 좋은 무선 키보드예요. 저는 그래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맥북에는 라이트 스피드를, 윈도우 PC에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빠르게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윈도우 PC용 키보드 하나, 맥북용 키보드 하나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하나의 키보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진심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텐키리스라고 해서 옆에 넘패드가 없는 제품도 있는데 저는 넘패드 없으면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 절대 못 써요. 그리고 좌측에는 게임 전용 버튼이 따로 있는데 이게 좀 거슬린다, 어색하다, 컨트롤 눌러야 되는데 G5로 누른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하시다 보면은 전혀 불편한 거 모릅니다. 원래 우리의 기준점 컨트롤은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질 뿐이에요. 이건 사용하다 보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따로 G허브 앱을 통해 가지고 단축키로 커스텀이 가능한데 저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거 살 때 지금 저는 갈축이라고 해서 좀 되게 부드럽고 소음이 많이 안 나는 걸로 구매했습니다. 살 때 반드시 이게 갈축인지 청축인지 적축인지 보고 사셔야 돼요. 무난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갈축으로 사시면 됩니다. 사용시간은 30시간인데 저처럼 하루 종일 컴퓨터로 작업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할 정도로 굉장히 사용시간이 깁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윈도우 키라든지 특정 키가 안 눌리는 게임 모드 버튼이 있고요, 라이트도 단계라든지 컬러나 패턴도 따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볼륨 업다운 휠 조절이라든지 재생 일시 정지, 뭐 프린트 스크린 다 들어가 있고요. G허브 전용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여기서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라이트 패턴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이것저것 설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정말 이만한 만족감을 주는 키보드는 못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슈퍼라이트. 솔직히 이 제품은요, 가볍다라는 장점으로 끝나는 제품이에요. 무게가 약 63g이라서 정말 가볍고요, 무선이라 너무 편합니다. 또 양손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왼손 잡이신 분들, 오른손 잡이신 분들 상관없이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솔직히 다른 거 가벼운 제품들은 마우스 크기가 너무 작거나 누가 등을 밟아놓은 것처럼 눌려있거나 납작한데 이 제품은 마우스 등이 봉긋하니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사용시간은 70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배터리 충전시켜주는 마우스패드인 이런 파워플레이와 같이 쓰면은 배터리 걱정 없이 쓸 수가 있고요. 이거 쓰기 전에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줬던 걸로 기억해서 굉장히 사용시간이 길었습니다. 단 이 파워플레이도 제가 써보니까 세로 범위가 좀 좁아서 마우스를 이렇게 넓게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작깨작깨작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건 못 느꼈습니다. 똑같이 라이트 스피드도 지원해가지고 유선만큼 반응성 빠르게 쓸 수가 있고요. 측면에는 간편 버튼 2개가 있어서 웹사이트 보면서도 앞뒤 이동도 가능하고 G허브 앱을 이용해서 민감도라든지 키 설정도 따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로지텍 마우스 중에서 가장 호불호 없이 만족감이 가장 높은 마우스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 다음은 베이킨 3인원 충전기인데요, 애플워치, 아이폰, 에어팟 세대 충전이 동시에 가능하고 맥세이프식으로 이렇게 자석식으로 딱 달라붙다 보니까 충전하기도 편하고 디자인 이쁘고 깔끔하고, 또 베이킨이 애플 공식
공식 파트너 브랜드다 보니까 제품 품질도 좋고 신뢰도 있고 하지만 솔직히 가격이 에바 참치다. 그래서 난 3인원 충전기는 그냥 브랜드 신뢰도 있고 평점도 좋고 이런 브랜드 거 사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좋긴 하더라도 20만 원 태우는 거는 충전기에 이거는 진짜 좀 많이 오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괜찮은 무선 충전기 리뷰하겠다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무선 충전이 되고 라이트도 들어오고요. 여기 스피커도 같이 됩니다. 감성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제품이라서 나중에 묶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인원 충전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튜뮤나 오주주 이런 데서 워낙 제품도 괜찮게 퀄리티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크릿랩 타이탄 의자입니다. 사실 이 의자는요 페이커 선수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게이밍 의자라는 게 정말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시크릿랩은 게이밍 의자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가격대가 있는 편에 속하는데 그만큼 만족도는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전 특히나 이 마그네틱 헤드 플레어 이게 메모리 폼 소재라서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고 탈부착도 돼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베개만 따로 팔아도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좌방석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저처럼 좀 신장이 있으신 분들도 양반다리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하게 넓게 되어 있고요. 또 무릎 쪽 부분이 포포 모양의 엣지라고 해서 무릎 아래쪽이 걸리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쿠션은 콜드 큐어 폼이라고 해서 적당히 단단하고 포근해요. 허벅지에 땀 많이 차시는 분들도 땀이 덜 차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165도로 굉장히 뒤로 많이 젖힐 수가 있고요. 팔 거치대도 매우 넓게 되어 있고 상하 좌우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게 팔 거치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그네틱 방식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더럽다 하시면은 교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또 요추 부분 이게 네 방향 럼바 조절 시스템으로 척추의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요추 부분 조절도 가능합니다. 소재는 네오 하이브리드 가죽 소재라고 해서 오래 사용해도 어디가 뭐 찢겨지거나 뭐 해지거나 하는 것 없이 지금 매우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퀴가 진짜 스무스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 밑에가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굉장히 좀 단단하고요. 바퀴가 이런 뭐 카페트 위에서도 좀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요 의자 방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제품은 밸런스 온 방석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홈쇼핑 보다가 이 제품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주셨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이 제품 없으면 솔직히 이제 못 앉겠어요. 그 정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이게 안쪽에 베타젤 소재라고 해서 되게 좀 특이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또 보건력도 좋고 체압도 균일하게 분산시켜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보니까 충격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그런 소재라고 해요. 어쨌든간 제가 오래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베이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자세도 교정시켜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언컨대 시크릿랩에다가 이 조합 이렇게 딱 쓰잖아요. 아, 이건 진짜 못 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